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과 팀장 그리고 과장 이렇게 하다가 37년 동안 주로 민원, 행정심판, 부패방지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8년째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신경 써서 하는 거는 행정심판위원회 업무, 그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과 가끔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가. 행정심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이 많이 집니다. 행정심판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경우, 그러니까 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뭐 부산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광역지자체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업무, 국가기관 업무 있죠. 뭐 국토유지사무소라든지 뭐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 뭐 이런 정부기관에 직접 이렇게 있잖아요. 통계청이라든지 뭐 이런 정부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지만 또 광역시에서 잘못한 거, 광역시도에서 잘못한 거는 중앙심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주요 인허가 처분을 많이 하니까 주로 우리가 찾는 데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히 인용률이 낮아요. 물론 중앙심은 더 낮아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뭐 음주운전 이런 거 제외하면은 한 20%도 못 이길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한 정보 공개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많게는 한 30%, 35% 이렇게 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줘요. 그걸 이용받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행정심판은 잘 써야지 이기고 또 잘 어떻게 하면은 의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게 중앙심이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의원들이 지금 9명이 있어요. 그런데 9명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 중앙심은 70명 이렇게 풀을 갖다가 만들어놔요. 대학 교수나 주로 이제 뭐 변호사, 그 방면에 고위공무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행정심판위원으로 뽑는데 그 인재 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원들 풀 있죠. 이렇게 전체에서 그때 할 때마다 9명씩 선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누구한테 내가 가서 뭐 백을 쓴다, 누구한테 뭐 내가 연을 닫는다, 이거 거의 안 통해요. 한 사람이 계속하지를 않아. 그때마다 만약에 도시계획 업무를 뭐 다툰다, 도시관리계획에 뭘 수립한 게 잘못됐다 이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쪽에 전문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학 교수도 도시계획하는 그 교수들 그런 분을 그때 선정을 한다는 얘기야. 가급적이면 거기 관련되는 전문 분야에 관련되는 분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나 변호사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상임위원으로, 물론 상임위원은 있는데 상임위원은 그런 상임위원이 아니에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있고 저기 지방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 과장 이 선에서 주로 검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9명이 다 검토를 하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 그 9명 각자 위원들한테 안건이 가요. 그리고 실제 검토는 주심위원이라고 해서 한 분이 검토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고 해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취소 청구해달라는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그러면 이거는 장태동 의원, 내가 만약 행정심판위원이라면은 장태동 의원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주심위원이 다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거의 다 작성을 해.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검토는 하긴 하는데
주심위원이에요. 그런데 주심위원이 누구라고 정해진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 대법원에 지금 사건 배정되면은 대법관 누구한테 배정이 되느냐, 뭐 좌파 대법관이냐, 뭐 우파 대법관이냐,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그런 거는 제가 관심은 없는 분야고, 다만 누구한테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이 묻어나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은 상당히 이용률을 많이 높여주고, 또 어떤 의원들은 행정기관 우위 편을 많이 들어줘요. 그런데 어떠냐, 대개 보면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한 것을 뒤집어야 되는 판결을 해야 된다. 이제 행정소송은 판결이라고 하지만 행정심판은 인용이라고 하거든요. 인용 재결한다고 할 때, 재결인데 원래 재결을 한다고 할 때 그 인용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제 이긴다는 얘기예요. 승소한다는 얘기야. 그 행정소송으로 말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원들, 주심 의원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의원들이에요. 현직에 있는 교수들이나 현직에서 변호사들, 일하느라고 자기 돈 벌으라고 바빠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 변호사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우리 행정사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심위원이라고 해도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요. 근데 깊이 있게 검토하는 분도 있겠지. 내가 그 의원들을 다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고, 대부분이 검토를 내 사건 같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잘 써줘야 돼. 증거자료도 잘 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머리 안 아프게 간결하면서도 핵심만 딱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증거 딱 들이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거를 행정심판 청구서도 뭐 위아래도 바뀌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러면 아예 집어제껴. 그러고서 행정기관 편 들어주면 편하잖아. 걔들 행정 처분한 거 그대로 그거 뒤집는 거라면 얼마나 많이 행심위원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의원들이. 어? 만약에 가평군에서 뭐를 불허가 했다. 그러면 그거를 걔들이 가평군에서 잘못한 걸 다 잡아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청구인한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갔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머리 써서 이거 잘못된 게 맞지 않나? 자기 머리 쓰는 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출하는 거 갖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잘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는 행정기관이 잘못했구나 할 수 있게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써줘야지. 이거를 그냥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써줬다가는 거의 인용 안 해요. 그거를 이렇게 행정기관 편을 안 들고 이렇게 청구인 편을 들려면은 상당히 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돼. 왜냐면 꺾을 수 있는 논리를 해야 되고, 행정심판도 하나의 재결 례가 되기 때문에 잘못 재결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이제 행정소송 가서 뒤집히면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청구인 편을 들어주려고 그러면은 청구인이 낸 걸 갖고서 충분하게 그거를 의원들을 이해시켜서 의원분들이 이거 잘못된 게 맞네. 왜 가평군에서 그렇게 했지 하고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청구가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자꾸 여러 차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좀 나눠서 얘기할까 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제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인용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나면은 행정심판 함부로 못 맡아요. 행정사가. 이게 인용률이 낮으니까 전부 조심스럽고, 어떤 건 진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했고 이거 분명히 잘못됐어. 그리고 충분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도 보면 행정기관 편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행정기관에서 얘기한 거 그거만 인용하고 내 거는 인용도 안 해줘. 하나도.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정리만 해줘. 행정심판 나중에 재결서에 보면은. 참 이래서 행정사의 그 가장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왜냐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도 그 사건을 이렇게 수임을 맡아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법원에 행정소송할 때는 변호사가,
양 당사자가 이렇게 다투고 변론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거는 행정사가. 그러면 행정사나 변호사나 신청인 편에서 뭐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같은 편이라는 얘기죠. 막 없는 증거도 막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무리수도 따르죠, 가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재결 받았는데 정말 이건 확실해서 내가 이제 맞는 게 많아요. 아, 이거는 확실하구나. 이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도 나중에 이게 부결돼서 이게 인용받지 못해서 그걸 이제 뭐냐고 하면 기각당하는 거죠. 기각당하거나 각하당하는 거. 예, 그런 거가 당하면은 잠도 못 잔다니까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행정사가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변호사도 뭐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변호사도 더 심하게 다투는 게 많은데, 변호사는. 그래서 며칠 동안 막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저도 행정사 처음 할 때는 엄청 괴롭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확실하고 법도 확실하게 위반된 거를 행정기관에서 이거 분명히 장난한 게 맞는데, 이게 안 해준 게 고의적으로 안 해준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도 안 들어주면은 도대체 행정심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실제 행정소송도 또 그래야 돼요. 행정소송도 이렇게 행정소송한 사람들 실패한 거 이렇게 저한테 가끔 보내서 좀 봐달라고 하거든요. 확실하게 손을 들어주는데 판사가 안 들어줘. 엉뚱하게 행정기관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행정기관 논리만 갖다가 딱 따서 그냥 재결서에 쓰면 돼요. 그리고 신청인 주장은 그냥 조금만, 원고 주장은 조금만 적고. 똑같아, 행정심판도. 그래서 이게 참 행정심판하는 게 두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앞으로 몇 년을 더 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해요.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좀 많이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몇 년을 더 할지 모르겠죠.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저도 이게 8년 차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억울하게 행정기관에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심판이나 민원이나 이의신청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려주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더 이렇게 좀 아주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걸 좀 알려드리겠다 해서 제가 지금 몇 시간을 따로 잡아서 이렇게 마련했어요. 요번에 타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하실 분이나 또 행정사 분들도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행정심판 이원 구성과 또 행정심판의 인용률, 또 행정심판에서 상당히 이기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을 아주 객관적이고 집중적이고 밀도 있게 잘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 바쁜 의원들을 설득해야지 승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